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뭐 중대 발표하듯이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AP통신이 기사를 내놓고 바이든이 오늘 중대 발표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호들갑을 떨었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은 앞으로 90일간 연방 주유세를 유예하겠다. 의회에서 그걸 결정을 해달라라는 내용입니다. 모든 돈 문제, 연방정부의 예산 문제는 의회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것을 결정을 이제 할지 안 할지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런데 이렇게 호들갑을 떤 만큼의 효과가 있을 것이냐? 결론으로 바로 넘어가면 효과 별로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상당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조지아 주의 주유세를 지금 이제 유예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벌써 2달째 유예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거 덕분에 전국에서 가장 싼 주가 됐습니다. 평균 주 가스값이. 그런데 그러한 주들이 조지아주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제 다른 여러 주들이 이미 선행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죠. 가스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좀 도와주기 위한 정부 차원에서. 왜냐하면 정부들이 요번에 세수가 상당히 많이 거쳐지는,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작년보다 더 많은 세수가 거쳐지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에 코로나 구제금융 해가지고서 돈을 막 풀어주었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로 돈이 많이 쓰이다 보니까 그러면 판매세도 더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돈이 실제로 국민들한테 돈을 주었었고 소득이 더 주민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소득세, 개인 소득세도 더 늘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주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수입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 연방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수가 늘어났으니, 그러니 이 주유세를 감면을 해주어서 일단 주유소에서 고통받는 주민들을 좀 고통을 좀 덜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자. 이런 아이디어는 이미 나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바이든한테 연방 주유세 내려달라라는 의원들의 요구가 이미 예전부터, 한참 전, 몇 달 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내리겠다라고 한 건데, 이게 왜 효과가 별로 없느냐? 18.4센트입니다. 18.4센트. 1갤런에 붙는 세금이. 연방세가 그렇습니다. 주세금이요, 더 많습니다. 주유세가 평균, 그러니까 전국 평균으로 하면은 주 정부가 붙이는 가스 세금이 갤런당 30센트입니다. 전국 평균이. 근데 연방정부가 붙이는 세금은 18센트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연방정부가 그 세금을 18센트 안 받는다고 해봤자, 예를 들면은 여기 6불 79전인 동네가 있다. 근데 연방정부에서 세금 안 받겠다. 그러면 여기서 18센트가 빠지니까 6불 61센트로 바뀌는 것 뿐입니다. 6불 79센트나 6불 61센트나. 도끼는 객갱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런데 바이든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이거를 이야기하면서 석유 회사들을 탓합니다. 석유 회사들이 18센트짜리 공제의 모든 것을 소비자에게 전달해 주길 요구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연방세금 18센트를 안 받으면 18센트가 깎인 가격으로 소비자들이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니라 기름값을 오히려 올려서, 그래서 소비자들은 어제는 기름값이나 오늘은 기름값이나 똑같은 기름값을 넣는 것처럼 보이게, 그 18센트 연방정부가 깎아준 부분은 오히려 기업들이 다 독식하는 이런 식으로 할 거다라고 미리 가정을 하고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기업들한테 그러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방정부 세금 내릴 테니까 그만큼 가격 내려가게 해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결국은 그 얘기입니다. 석유회사 사장들은 매우 화를 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를 뭐로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느냐? 석유값이 올라간 이야기는, 기름값이 올라가는 것은 이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실제로 여러 가지 곳곳에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정유소가 부족해서 정유가 제대로 안 되는 병목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원유 수입, 원유를 더 시출을 해야 되는데 이걸 캐내지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기존의 파이프라인을 또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캐나다로부터 수입해 오려고 했던 여러 가지 루트들이 있었는데, 그거 지금 바이든 대통령 되자마자 막아놔 가지고 그걸 또 못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차질이 생기게 됐다는 거죠. 석유 회사들이 사업 계획을 세울 때에는 적어도 3년에서 5년 이상 장기 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맞춰서 투자하고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금 갑작스럽게 이걸 다 틀어놓는 바람에, 정책들을 다 바꿔놓는 바람에 본인들이 세워놓았던 계획들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게 되고 있다. 없었던 규제들이 자꾸 생겼기 때문에 그 규제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 투자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것이 갑자기 나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정유 회사 사장들은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특히 이제 상무부 장관이 이 정유 회사 사장들과 내일 만남을 갖겠다라는 발표가 나와 있는데, 만나서 무슨 얘기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저희가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하여튼 이 상무부 장관도 이 석유 회사들 탓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편한 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게 바이든 행정부가 하고 있는 짓이다. 또 한 가지 얘기를 하는데, 오늘 얘기하면서 아니나 다를까 푸틴 얘기를 또 합니다. 푸틴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해명하려고 하는 말인 것 같은데, 뭐 대충 정리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민주주의, 세계 민주주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밖에 없고 지원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러시아 쪽에서는 석유를 가지고 무기화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석유 가지고 무기화하지 못하게 하려고 아예 우리 러시아 석유 받지 않겠다, 끊어버리겠다라고 수입을 단절했기 때문에 가스값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석유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거는 세계 민주주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감수하는 부분이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가스값이 전쟁 났을 때부터 갑자기 오르기 시작했습니까? 꼭 그렇지 않죠. 가스값은 지금 정유회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가스값이 오르기 시작한 것은 바이든이 취임한 다음 날부터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이든이 취임하자마자 키스톤 엑셀 파이프라인 라이센스 취소시키면서 그 바로 다음 날부터 가스값이 오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왜 이제 와가지고 전쟁 탓만 하느냐 이거죠.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이미 가스값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바이든 정책 때문에. 그런데 어느 누구도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본인들의 정책 때문에 가스값이 오르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무도 하지 않는다. 책임지려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은 지금 계속해서 푸틴 때문이다, 전쟁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국민들을 지금 다 속이려고 하고 있다. 또 한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바이든이 오늘 작정한 듯이 공화당 사람들은 걸핏하면은 말도 안 되는 공격을 자신한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석유를 캐지 못하게 석유 생산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공화당 쪽이 자꾸 비난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루에 1200만 배럴 석유 생산하고 있다. 이번 달만 해도 그렇다. 미국이 하루 1200만 배럴의 생산량은 트럼프가 재임했던 재임 시절의 평균치보다 높은 숫자다. 우리는 내년에 생산 신기록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석유 더 많이 캐낼 수 있게 해줬다라는 이야기죠. 갑갑합니다. 갑갑합니다. 이게 진짜 우리 국민들을 초등학교 학생 수준으로 지금 아주 깔보지 않고서는 이런 개 같은 망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많이 캐내면 뭐합니까? 단가가 올라가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단가가 올라가게 많이 캐내봤자 비싼 것만 더 많이 캐내는 거죠. 단가를 낮추면서 더 많이 캐내야 그게 효과적으로 가격을 낮출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인데 단가를 낮추게 하지를 못합니다.
미국 정부가 더 많이 캐내게 하면 뭐합니까? 라이센스 비용 올리고 지금 배기가스 규제 더 만들어가지고 더 신규 투자해야 되는, 시설 투자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지금 만들어 놓고, 하여간 참 골치 아프죠. 인건비 다 올려놓고, 물가 다 올려놓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주변 환경을, 가격이 더 비싸질 수밖에 없게끔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아니 석유 더 많이 캐고 있는데 왜 가격이 안 떨어지냐,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으니 갑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무조건 퍼내기만 한다고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면, 야, 참 세상 참 쉽죠. 초등학생도 미국 대통령 하면 되겠네,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를 지금 설명이랍시고 오늘 연설에서 한 이야기들입니다, 바이든이. 지금 답답하다. 이게 국민들을 정말 바보 천치로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화가 나는 이야기일 뿐이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정유 공장들이 문을 닫았었습니다. 바이든은 지난주에 이 회사들이 이 정유 공장을 다시 가동하기 위해서 행정부와 협력할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석유 생산만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이 펌프의 가스에서 그 기름을 정제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정제소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정제소도 마찬가지인데 석유회사 사장들이 하는 이야기는 가스 정제소를 더 확산하고 이 캐파시티를 늘리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돈을 더 투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투자가 필요한 부분인데 어디에서도 투자를 안 해준다. 심지어 은행에서 석유회사한테 돈을 빌려주지를 않는다. 이거 어쩌란 말이냐 이거죠. 투자를 못 하는데 어떻게 공장을 돌리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일들을 다 저질러 놓고서는 무슨 낯짝으로,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는 없는데 무슨 낯짝으로 대국민 담화하겠다고 오늘 기자들 불러놓고 나와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이런 뻔뻔한 이야기들을, 아니 지금 석유도 많이 캐고 있고 무슨 뭐 푸틴이 전쟁 일으켜서 이렇게 된 거고 뭐 하여간 남탓만, 석유 회사들을 이 갤런당 18센트 깎아주려고 하는 거니까 석유 회사들이 그거 니네들이 먹으려고 하지 마. 뭐 이런 얘기나 좀 하고 자빠졌고. 그러니까 이러니 이게 지금 되겠느냐. 의회에서 이걸 승인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전문가들은 지금 계속해서 가스값이 오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가스값을 낮추는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안타깝다. 그리고 제가 더 웃기는 게 뭐냐면 꼴에 민주당 대통령이랍시고 나와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각 주들도 이런 노력을 좀 해달라. 뭐 그런 얘기는 좋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든 주들이 어디냐면 코네티컷, 뉴욕, 일리노이, 콜로라도 이런 데에서는 이미 선행해가지고 이런 뭐 주유세를 지금 유예해주고 면제해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가장 앞서서 실행하고 있었던 조지아주는 얘기 안 하더라 이겁니다. 조지아주는 공화당이니까 안 하려고 그러겠죠. 이 일은 국민들 앞에서 국민들을 이렇게 눈 가리게 만드는, 장님을 만드는 이런 행동들은 우리의 지도자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근데 이러한 지도자의 모습을 여과 없이 그대로 지금 뭐 마치 그대로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더 얹어가지고 뭐 용비어천가 쓰듯이 알랑방귀 끼는 그런 기사들을 써내는 이 좌파 언론들도 지금 심각하게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 이제 연방 주유세를 깎아주겠다고 하는 거는 일단은 발상 자체도 너무 늦었고, 지금은 석유 회사들이 살아날 수 있는, 재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그 회사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지원해주는 노력을 펼치는 것이 1차적으로 지금 중요한, 시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살아나도록 해주고, 그 기업들이 살아나야 그래야 적정 이윤이라는 것을 취하면서 가스값을 낮출 수 있는 그 지점을, 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바이든은 전기차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처음부터 주유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면서 그의 행정부가 대중교통과 철도에 거의 1천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이야기를 한 것인데 결국에는 청정 에너지 얘기 안 나올 수가 없었겠죠. 청정 에너지로 가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데 지금 정신 차려라 이거죠. 때가 지금 그 이야기할 때이냐. 단계를 지금 가지고 가야 될 것이다. 언젠가 청정 에너지로 가자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사실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 과정에서 현실을 지금 직시하고 현실의 문제에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길 바라는 것이다. 언제쯤 정신 차릴지 모르겠습니다.